네, 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김준우 변호사. 오늘은 유하경 변호사.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셨었죠? 그때는 장윤미 변호사랑 같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짝꿍이 맨날 바뀌네요. 예. 그래서 유하경, 김준우 신장식해서 신장기업의 김유신이다. 아, 네. 네. 뭐 잘 맞긴 한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잠들은 주무셨어요?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도 보니까 개표 때 MBC 밤늦게 아, 네네. 한 4시까지 정도 했는데. 4시까지. 네. 근데 뭐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랑, 근데 정치 패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저 방송 그날 뭐 2개였거든요. 다른 분은 4개, 5개 하고 와서 그거 뛰고, 그 다음 아침 7시에 또 방송하러 간다는 거예요. 4시에 방송이 끝났는데. 네, 네, 네. 저는 뭐 그 다음날 한 12시 반이니까 여유 있었죠, 사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도 새벽 2시까지 방송하고 개표 방송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방송 있고 아,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 물론 다른 이유로도 잠이 잘 안 오긴 하더라고요. 유 변호사님은 어떻게 잠 좀 잘 주무셨어요? 어제 오늘? 올림픽도 이렇게 안 봤는데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재판 가가지고 꾸벅꾸벅 좀 졸았습니다. 네. 방청석에서. 네. 진짜 올림픽도 월드컵이나 올림픽도 이렇게 안 봤는데 다들 밤을 새서 예. 이런 선거에서는 다음날 아침을 반공일로 옛날 어르신들 말대로 오전엔 좀 봐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 투표 후폭풍. 여러 가지 투표 후폭풍이 법정에서도 다투어질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선 조금 뭐 너무 심각한 거 말고 가벼운 얘기들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후폭풍 공직선거를 방해한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됐어요. 18대 19대 대선에 비해서 그 수가 크게 늘었다는데 그 좀 네. 정리 좀 해주시죠. 김준우 네, 변호사님. 일단 현재 네. 대검 발표에 의하면 9일 자정 기준으로 선거사범이 732명 입건됐다고 하는데요. 네. 18대 대선 때는 이제 287명이었고 2017년에 있던 19대 선거 때는 이제 435명이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결과죠. 지난 대선에 비해서도 1.7배 증가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근데 늘어난 거야? 검찰만 입건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경찰도 이제 또 입건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한 1,170명 70건 정도를 수사를 하고 있어서 이미 75명을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폭력 관련해서 인세불 배부 뭐 이런 사람들 7명 정도 구속이 됐다고 하고요. 네. 범죄 유형별로 경찰 기준으로 보면 현수막 벽보 훼손이 제일 많습니다. 45%고요. 허위사실 유포가 35%, 선거폭력이 4.7%, 뭐 사전선거운동 2%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 조작 사범이 지난 대선 대비 3.4배 급증했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 왜 이럽니까? 이거 새로운 유형 아니에요? 모바일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네. 이제 다 모든 전 국민이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늘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많이 듭니다. 조심들 하셔야 되겠다. 네. 흔히 밭이라고 가로표 쳐가지고 네. 막 돌아다니거든요. 네. 여론조사 뭐 이런 거. 많은 가짜 뉴스가 있었죠. 네. 이거 처벌될 수 있는 여지도 있나 봐요. 네. 굉장히 많네. 여론조작 사범이 431명이나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게 선거범죄의 특징이어서 그렇죠. 검찰 경찰은 이제 한 6개월 동안 매우 바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유난히 투표소에서 난통이 많았어요. 박빙으로 치러진 선거 때문에 그런 건가? 그 부실 사전 투표 때문에 더 예민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광주에서는 왜 투표소가 2층에 있냐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 유권자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쩌라고. 네. 뭐 여러 가지 투표 용지를 훼손한 유권자도 있었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투표 용지를 훼손하면 다시 받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훼손했다는 사실을 고지를 안 하고 음. 다시 받아서 투표를 하려고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아. 예. 그리고 늘 있는 것처럼 투표지를 촬영하는 분들 그거 안 됩니다. 예, 있었고 인천 부평구 개표소 앞에서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사회 단체 분들이나 여러 유권자들이 뭐 투표와 미송을 막는 그런 이례적인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평구는 개표가 굉장히 늦게 됐어요. 다른 데 한 40% 50% 뭐 60% 이렇게 됐는데 일부 2% 4%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러지?
했었죠. 예, 일부 보수 유튜버 분들이 좀 가세를 해서 가세했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세하는 덕분에 이뤘는데 정작 뭐 개표했을 때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 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후문인데 네. 뭐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공직선거법 244조를 보면 이제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을 폭행하거나 뭐 소란을 일으킬 경우에 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선거 범죄들 어떻게 처벌됩니까? 공소시효가 일단 6개월 아까 네, 얘기하셨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수사나 처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거 범죄 많이 적발이 됐어요. 생각보다 많이 적발이 됐는데 이거 뭐 어떤 문제들이 지금 수사나 처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우선은 뭐 처벌되는 사례들을 법률적으로 정리를 한번 좀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방금 김준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 현장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그 선거 사무관리 관계자들을 괴롭히고 폭행하고 하면 폭행 교란죄라 그래서 처벌이 좀 심하게 되고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1년 이상이에요. 예. 야, 최저가 1년이라는 겁니다. 예. 예. 예, 처벌이 세게 되죠. 그리고 투표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라 그래서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투표소에서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 받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인천 부평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러 명이서 방해를 했단 말이죠. 이건 가중처벌이 돼서요. 네. 주모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3년 이상. 셉니다. 예, 굉장히 셉니다. 예, 벌금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네. 앞장서서 행동하게 되면 2년 이상이나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단순히 가세한 게 아니라 앞에서 좀 주도하신 분들은 예. 더 세네요. 예, 주모자는 3년 이상, 그보다 약간 낮지만 리더급은 2년 이상.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5년 이하의 징역. 이게 벌금형이 없는 굉장히 센 처벌형이어서 부평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이 참여하신 네. 분들이요. 네네. 그리고 뭐 공소시효 말씀을 드리면은 6개월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이지만은 네. 공무원이나 검사, 경찰, 군인 등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녹을 먹고 일하는 분들이죠. 네. 이런 분들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와, 굉장하네. 예, 그래서 면밀하게 수사해서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경찰 이런 사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계속 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지점들은 조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관권 선거를 막겠다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그렇죠. 공선법에 예. 반영이 돼 있네요. 대검에서 출판하는 비매품인데 그 네. 공직선거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두께가 한 8cm 정도 되는. 네. 저는 한 부 갖고 있습니다만, 네네. 네,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이제 공소시효 제도죠. 왜냐하면 네. 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대선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뭐 부실 선거나 일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뭐 부정선거 프레임을 더 얘기하실 것 같진 않아요. 네. 선거 결과가 무효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무효라고 하지 않으시겠죠. 네. 그 부평에 그걸 가로막았던 네. 투표함을 가로막았던 네. 분들이 네, 예. 그런 입장엔 가세하지 않으실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지방선거가 또 6월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 이제 예. 워낙 가장 많은 사람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 관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범도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너무 힘드니까 조금 중한 경우만 기소하고 좀 약간 이걸 기소해도 될 것 같은다는 게 살짝 좀 넘어가는 느낌을 전 받을 때가 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네. 그래서 이게 좀 6개월 공소시효가 뭐 정치의 안정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네. 조금 과한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이 지금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가지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선거범죄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경찰에서 검찰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예. 검찰이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소시효를 조금 연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다소 너무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부평 관련해서는요. 네. 시민단체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유튜버를 선관위가 고발을 했네요. 네. 선관위가 고발을 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또 다른 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직권남용 혐의로 맞고발을 했. 그렇군요. 예, 당시 설명을 충분히 안 해줬다. 이런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직권남용 굉장히 인정되기 어려운 건데. 인정 안 네. 되고 이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행동했다라고 보는 법률적인 평가가 더 지배적으로 네네. 될 겁니다. 그거 하나 많은 분들이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이 투표 사전 투표 때 네. 확진자 사전 투표 때 이 투표함에다 직접 넣은 게 아니라 이상한 가방에 가방에 뭐 넣고 쇼핑백에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던 게 직접 비밀 투표 원칙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나? 이거는 어쨌든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했는데 뭐 비밀 투표는 이렇게 나 몇 번 찍었어 하고 쥐고 흔드는 분들도 사실은 종종 나와요. 네. 이거 직접 비밀 투표 원칙 훼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징계 이외에 뭐 징계 받을 수 있겠죠.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슨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관위의 약간 안이한 판단과 네. 역시 국회의 안이한 판단 음. 이게 이제 만나가지고 생겨난 문제라고 좀 발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당일 같은 경우 어쨌든 확진자와 비확진자 사이에 동선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무슨 다른 소쿠리에 넣거나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지 않았고요. 사전 투표에서 이게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네. 처음에는 그냥 별도로 그 본투표일처럼 하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선관위에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냈고 네. 결국 그러다가 이제 국회에서도 선관위 얘기를 듣고 그냥 간 거죠. 근데 이제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네. 수없이 많은 사례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시뮬레이션이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도대체 누구 탓이냐. 국회도 책임이 있고 선관위도 좀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선관 입장에서도 사실은 선관위 공무원 숫자가 뭐 적지는 않습니다만 대선을 관리하려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차출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가급적으로 투표 시간 좀 단축하려고 하는 실무적 판단이 있는데 이게 좀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사실 접근했어야 되고 선관위 입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오히려 세게 그립감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뭐 선관위가 1차적인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만 국회도 선관위만 질타할 건 좀 아니지 않나. 저는 네, 그런 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 누구 법적으로 뭐 직무유기다 뭐 이렇게 처벌까지 이를 것 같지는 않죠, 유 변호사님? 어떠세요? 직무유기까지는 검토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을 봐야 될 텐데 네. 선관위원장 관련해서 그 선거 관리했던 공무원들 고발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 고발했어요. 예, 그 검찰에서는 수사를 할 텐데요. 네. 의율하는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 167조 네. 투표의 비밀 보장, 그러니까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네. 바탕으로 해서 157조에서는 네. 투표를 하는 방법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항에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에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해서 찍고 네.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네. 투표 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투표 절차죠. 네. 근데 이거를 확진자나 그 자가 격리된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게 반대로 하거나 네, 네. 누구에게 주면 그 사람이 가지고 가서 대신하고 그러니까 직접 투표나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긴 것은 맞다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처벌은 다른 문제여가지고 네, 그렇죠. 공직선거법에는 241조에 투표의 비밀 침해죄라고 해가지고 예.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처벌 규정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 형법 총론이라고 하는 형법의 원칙으로 돌아가면 네. 범죄의 목적 예. 그리고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과연 선관위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들이 유권자들의 비밀 투표를 방해하고 투표를 회방 놓기 위해서 참정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느냐. 고의 여부에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여튼 수사기관에서 수사는 할 테고 그리고 예, 이게 그럴 대체입법이 겁니다. 결국 필요한 거예요. 네. 보안입법이. 왜냐하면 네. 지방선거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일에도 투표 시간을 달리하는 처방을 일단 하면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지금 또 오늘 민주당 쪽에서도 정개특위 제기한다고 했는데 이거 빨리 논의돼야 됩니다. 아니 시간을 달리하는 것도 있지만 공간을 달리하고 투표함을 2개까지 놓을 수 있게 해줘도 되지 않아요? 네, 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죠. 네. 뭐 굳이 뭐 7시 반까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한 투표소에 투표함 하나밖에 못 놓게 돼 있는 게 네. 그게 문제의 또 발단이기도 맞습니다. 했고. 그 부분도 근데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네. 선관위를 넘어서는 될것 문제죠. 같아. 네. 자, 그 곽상도 전 의원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 옥중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50억 클럽 의혹 받고 있죠. 곽상도 전 의원이 옥중서신을 기자들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홀가분하게 무죄 투쟁하겠다. 정권 교체도 되었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하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쨌든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예. 법원이 그렇게 만만한 국가 조직이 아닙니다. 예. 그게 지금 뭐 정치권에서 사법부와 검찰 개혁을 두고 그 수사기관과 그 법원에 대한 신뢰를 많이 떨어뜨리는 발언들과 그런 정치 행위들을 하고 있어서 네. 검사들과 판사들이 무한 고통을 받고 있긴 한데 네.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법원은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그 다시 거듭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받은 사실 그리고 그게 왜 뇌물인지 그게 왜 대가성인지 충분히 밝혀졌기 때문에 네.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네. 변호인들이 변호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편집 못 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양형 즉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네. 피고인이 반성 안 해? 반성 안 하는 것도 넘어가지고 예. 자기 죄를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난 놓고 기억자를 니은이라고 그런다. 막 부인하고 나는 무죄입니다. 정치 행위를 한다 법정에서. 네네. 이거는 가중처벌되고 유죄를 피하기가 어려운 그 변론 방식이거든요. 네네. 변호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곽상도 의원 이런 편지 보내면 변론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아마 곽상도 의원 본인이 네. 이제 뭐 수석도 하셨고 검사 출신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일반 변호사가 오면 그런 순수 변호사적인 접근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오히려 역설득을 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강력하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근데.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서신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독립투사줄, 옥중서신 이런 거는 보통 독립투사나 민주화운동 네, 서준식 선생님 뭐 뭐 책 그런 분들이 제목이거나 쓰는 이런 건데 건데요. 예. 네. 억지 춘향격 기소다. 검찰도 기소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도 사실은 기소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치권의 압력으로 억지 춘향으로 기소한 거다라고 본인에 대한 이 기소를 성격 규정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건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정회계사하고 정영학 회계사는 김만배 씨가 병차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해서 골치 아프다라고 얘기했던 녹취 작년 4월달 녹취 네. 이게 순 거짓말이다 이런 게 입증되기 전에는 곽상도 의원이 그렇게 변론해서 어떨까요? 아니 뭐 검찰의 기소는 정무적일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 검찰이 가장 정무적일 때는 기소할 수 있는 걸 기소하지 않을 때죠. 그렇죠. 어쨌든 기소를 했는데 기소까지는 정무적이지만 이게 만약에 구속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다. 아까 유학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는 그걸 단순히 정무적인 문제로 간단하게 치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은 뭐 본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변호사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이른 납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구속 사유에도 보면 네.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씨가 2020년 4월에 네. 이거 누구누구 땡땡이 아버지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을 전 의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돈 달라고 뭐 자꾸 이야기한다라는 그 녹음이 뭐 AI가 뭐 한 그 조작된 증거라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은 뒤집기가 네.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구속이 된 결정적인 사유가 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해서 네. 그 관련자들을 조사한 이후에 조사한 이후에 영장이 조사한 이후에 발부됐어요. 결정적인 그 사실관계가 밝혀졌기 때문에 대장동 관련해서 이 사람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판사가 판단한 거거든요. 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이런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정권 바뀌었으니까 나는 무죄 투쟁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정권 안 바뀌면 유죄고 정권 바뀌면 무죄냐. 예, 법원을 그런 조직으로 생각한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변론하면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청취자분들은 아유 이 변호사님들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정권 바뀌면은 무죄고 정권 안 바뀌면 유죄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사법부의 엄정 중립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신장기업 김유신으로 진행했습니다. 유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